지난달 전국 시도교육과 협의회에서 유보통합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먼저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나중에 법령을 개정하자는 건데요. 시도교육과 협의회에서는 현재 정부가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교육청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원래 유보통합은 3단계 절차에 따라 1단계에서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고 2단계에서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가 추진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단계에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없고 시도교육청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인력이 이관되지 않은 채 교육부가 유보통합 업무를 수행해야 하니까 업무 부담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이관이 지연되는 이유는 이관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이관 범위의 경계도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무엇을 어떻게 이관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겁니다. 지자체의 보육팀에서 근무하는 인력만 하더라도 서울은 431명, 경기도는 535명, 인천은 141명인데요. 이렇게 인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죠. 이 많은 인력과 일을 전부 이관하겠다는 건지, 어느 부분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일부만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건지 도통 계획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린이집 업무를 보육팀에서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관 범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같은 업무도 시도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서 이관 범위를 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따른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경기도청은 친환경 농업과에서 담당하는데 남양주시는 농업기술과에서, 성남시는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 관련 업무는 안전, 건강, 위생, 급식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이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관 범위를 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관 업무가 먼저 명확히 정해진 다음에 그 업무를 담당할 필수 인력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소 인력이 교육청에서 일하도록 업무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인력의 심리적 거부감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에 근무하는 인력은 같은 공무원이어도 일반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으로 구분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는 과정이나 직급체계, 업무의 성격 등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공무원이 교육청으로 가기를 꺼립니다. 시도교육과 협의회는 이런 거부감까지 고려해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도교육과 협의회가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또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유보통합 재정 마련입니다. 유보통합 재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관한 이후에 교육청에서 어떤 일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필수 인력만 이관되어도 그 수가 현재 교육청 인원보다 훨씬 더 많아서 지금 교육청보다 훨씬 더 큰 건물이 필요합니다. 공간 확보부터 시설 설비 운영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서 재정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보육 관련 예산만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면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영유아에게 직접 투입되는 예산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주장하는 것은 통합기간에 관한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 기관의 형태와 성격 등이 정해져야 그에 따른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자체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려면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고 실무적으로 처리할 문제도 산더미처럼 많아서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먼저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나중에 법령을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한 주체로서 가장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려는 거죠. 시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보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력 운영 방안과 세부 실행 지침을 마련하고 인사 지침을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유보통합 업무의 특성상 행정 수요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지자체 업무를 분석하고 이관 준비를 위한 인력을 교육지원청에 한두 명 우선 배정할 것도 제안한 상태입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행정체계가 구축된 다음에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추진하자고 말합니다.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도 단순히 영유아 보육을 추구하는 형식이 아니라 교육 학예의 개념에 보육이 내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정에 관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통합기관에 관한 법령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존 유아교육법과 소중등교육법과 같은 교육기본법과의 법률적 체계성을 확보하면서 법령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통합기관의 명칭을 비롯해서 기관 유형, 면적, 규모, 운영시간, 운영위원회 등의 내용이 법령에 포함되어야 하고요. 이 모든 것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법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이 쉽지 않고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결국 유보통합 자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지역에 따라 행정 여건 등이 달라서 아주 구체적이고 점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도교육 간 협의회의 의견입니다. 이런 시도교육 간 협의회의 의견은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주체로서 시도교육 간 협의회가 내린 판단이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